올해 초 스트레이트는 접경지부터 찾았습니다. 남북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는 걸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합니다. 방탄모를 쓰고 있습니다. 통일대교 들어올 때 벌써 군인들이 철모 쓰고 근무를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새해 첫날부터 말 그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육군이 전방 지역인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포병과 기갑 부대가 전방 동부와 서부 전선에서 일제히 훈련을 했고, 그 다음 날에는 해군이 동서남의 전역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불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안보보다도 정권 안보라는 이러한 의구심을 지으셨고, 설마 했던 의심은 12.3 내란 사태를 통해 근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군의 우발적 충돌을 전시상황, 계엄령의 전제 조건이 전시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전시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군의 퇴행을 추적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이른바 VIP 경로설. 박정훈 대령 측이 만든 비공개 문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다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에서 1시 사이 3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법조 기자를 오래 하셨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연락처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이 번호가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충격적이었죠, 저는. 대통령실은 결국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 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정훈 장교 연수에 강연자로 나선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공수처 수사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강연자로 나선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그쪽으로 최혜병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하신가요? 스트레이트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군 출신 인사들의 정훈 장교 교육, 숱한 문제를 일으켰던 보안사와 기무사의 뒤를 잇는 방첩사 개편, 국방부의 정보조직 강화 움직임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의 이름을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보안사와 기무사의 역사를 계승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걸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사진도 부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적절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는 거기에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 군이 시대를 역행하는 가운데 이른바 충암파 같은 사조직이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도 다뤘습니다. 충암고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입니다. 경호처장 시절 김 장관이 여 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 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3개 부대는 대통령 경호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져 있는 부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경호처장들께서 다 한 분도 빠짐없이 1년에 4번 내지 5번, 적게는 한두 번 이렇게 격려 식사를 해 오셨습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김 장관과 회동을 한 사령관 3명 모두 계엄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려 한 행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계속 구설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디올백 스캔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크리스찬 디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입니다. 가방을 주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 2022년 9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4년 넘게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없었습니다. 영부인 측이 정한 경호처 건물에 검사들이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뒤에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와가지고 검사님 핸드폰 꺼봐요 막 이러면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겠어요. 검사 입장에 생각해봐도 작게는 검찰 스스로 자기 발목을 묶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뒤이어 선거 컨설팅업자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대통령을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인관위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만나서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불편과 걱정을 악화되는 여론은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주변의 일이라고만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해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단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수석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출입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1988년 정보사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황 수석은 MBC는 잘 들어 라고 한 뒤 내가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칼 2방 찔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테러한 36년 전 사건을 대통령실 수석이 농담이라며 꺼내든 겁니다. 과연 이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민주정부인지 되묻고 싶은 거죠. 이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군사정권 못지 않아요. 이런 사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황 전 수석은 사과문을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MBC가 당시 상황을 일부만 발췌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조작 콘텐츠로 신고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됐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출연자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줄여 부를 때 여사라는 호칭 없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SBS에 행정지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특별배라고 안 쓰면 제재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특별법 써라라는 보도의침하고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사후 보도의침이라는 얘기를 해요.